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옛 소련에서 독립한 인구 280만 명의 발트의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인데요. 이 리투아니아가 중국도로 보란듯이 자국의 수도 빌뉴스의 타이베이가 아니라 이 정식 국명이죠. 타이완이라는 이름으로 대표처를 개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만은 중국이 전방위적 외교 공세의 수교국이 15개밖에 남지 않은 열악한 상황에서 거둔 성과라 그러면서 환호를 질렀고요. 반면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7월 20일 대만과 리투아니아는 대표처를 설치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영문 명칭에 처음으로 타이완이라는 이름을 쓰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우자오시아 외교부장은 이 대만이 유럽에 대표처를 둔 것은 2003년 슬로바키아에 이어서 18년 만에 처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만이 유럽 여러 나라하고의 관계를 확장시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온 결과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슬로바키아에도 대만 대표처가 있습니다만 영문 명칭은 타이베이 이게 이름이 붙어 있는데 리투아니아에는 아예 영문 명칭을 타이와니스라는 이 타이완이라는 이름을 쓰기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굉장히 열을 받은 거죠. 이 슬로바키아가 타이베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대만은 국가가 아니라 중국이 일부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중국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중국은 강력 반발하면서 리투아니아가 중국과 했던 일국 양제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월 21일에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다 그러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그러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합의이고 중국과 다른 나라 사이 관계를 발전시키는 정치적인 기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또 중국은 수교국과 대만의 어떠한 형태의 공식적인 왕래도 반대하고 서로 대표처를 설립하는 것도 반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리투아니아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수교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외교부는 이어서 조국 통일을 실현한다는 중국 정부와 인민의 결심은 흔들림이 없다 그러면서 이 국가 주권과 영토 보존을 수호하는 레드라인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대만과의 지난 7월 20일 합의대로 리투아니아가 추진해 나가니까 중국은 대만 문제로 리투아니아 주재 자국 대사를 불러들일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리투아니아도 중국 주재 대사를 소환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10일 대변인 담화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 리투아니아가 대만의 대표처 설립을 허용해서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심각히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외교부는 리투아니아의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리투아니아가 잘못을 바로잡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그랬습니다. 잘못된 길로 더 멀리 가지 말라. 이런 경고도 또 한 겁니다. 중국은 또 대만을 향해서도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고 국제상 이 분열을 시도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거듭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강력한 비판 성명에 이어서 자국 대사를 소환하고 더 나아가서 대사급인 양국 관계가 대표처 수준으로 격화되거나 단교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중국 매체들에서 나왔습니다. 11일 관영신화통신과 글로벌타임스 등은 중국 매체들 여러 군데서 이제 그런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 외교부의 대사 소환 공식 요구를 보도하면서 리투아니아는 유럽 국가 중에서 반러시아 감정이 가장 큰 국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리투아니아는 대만 이 대표부 설치에 따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협박도 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리투아니아는 친미 국가이자 미국을 위해 맹렬하게 지저대는 개다 이렇게 논평을 한 다음에 지난 2002년 조지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의 연설을 끄집어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 리투아니아 수도의 빌뉴스를 방문했을 때 리투아니아를 적으로 만들면 이건 미국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리투아니아의 이런 과격 행동이 미국의 조종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리저구이
중국 사회과학원 유럽연구소 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집권한 리투아니아 정부가 지정학적 판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인구 300만 명도 안 되는 작은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해 가지고 리투아니아가 반중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신창 복단대학 푸단대학교 미국 연구센터 부수장도 리투아니아 대사 소환 요구는 유럽 다른 국가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경고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리투아니아의 반중 움직임을 악용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환구시보가 11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일단 중국 외교부는 리투아니아 주재 중국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다, 이렇게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11일 보도를 했습니다. 홍콩의 명보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해외 주재의 자국 대사를 소환한 것은 26년 만이라 그랬습니다. 앞서 지난 1995년에 미국 정부가 리덩휘 전 대만 총통의 방미를 허용하니까 중국이 당시 미국 주재 대사를 소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시보도 11일 전문가를 인용해서 대사 소환 조치는 중국 외교사에서 매우 드문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리투아니아가 중국에 도전하는 행동을 계속하면 양국이 단교하는 국면으로 가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환구시보는 이어서 류적후이 중국 사회과학원 주임의 말을 빌어서 이 외교에서 대사 소환은 단교 다음으로 심각한 수준의 조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류 연구원은 리투아니아가 대만과 왕래를 계속하면 중국과 리투아니아의 관계는 개선되기 어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리투아니아가 사태를 악화시켜왔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가 점점 많아지면 향후 양국의 단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1991년 구소련에서 독립한 리투아니아는 그의 중국과 수교를 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선을 통해 집권한 기타우스 나우세다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대만을 지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리투아니아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마다 중국의 급소를 찌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대만과의 무역대표부 개설이라든지 대만 국호 사용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5월에는 중국과 중동 유럽 국가 간의 17+1 경제협력체 탈퇴도 선언했죠. 그것도 유럽 사회의 반중국 흐름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특히 이 17+1 정상회의가 중국과 중유럽, 동유럽 17개국이 인프라 투자, 협력을 논의하는 회의였다는 점에서 중국의 충격은 컸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중국 신장 우이구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을 인종학살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요. 또 지난 7월에도 리투아니아는 대만의 코로나19 백신 2만 회분을 지원해가지고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리투아니아가 이렇게 거침없이 반중국 노선을 걷는 것은 이 소련 공산당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중국을 통치하고 있는 공산당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에 대해서 동병상련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리투아니아는 2019년부터 3년 연속 국가안보보고서에 중국을 국가안보의 주요 위협으로 규정을 했고요. 또 홍콩, 신장 우이구르 자치구 문제에서 중국에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표명해 왔습니다. 특히 이 나우세다 정권은 세계보건총회, 그러니까 WHA에서 대만의 옵서버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스틴 아모나이트 리투아니아 경제혁신부 장관은 리투아니아는 현재 관련 입법 절차를 밟고 있고 오는 10월이나 11월에 대만의 대표체를 설립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매체인 도이치펠레의 보도가 그렇습니다. 아모나이트 장관은 이어서 리투아니아는 중국 정부의 제재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란츠베르기스 리투아니아 외교부 장관도 영국 로이터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자신의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실행한 것은 리투아니아의 정책일 뿐만 아니라 여러 유럽 국가의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이 과연 이 리투아니아하고 단교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리투아니아의 대만 문제 정면 대처에 대해서 중국은 일단 단교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는 이제 선전 매체를 통해서 풍기고 있습니다만 공식으로 단교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만 대표부 설치 계획을 취소하는 취지로 윽박지르는 수준에서 일단 마무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리투아니아를 본보기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오히려 중국은 이 리투아니아 문제를 함부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선 이 리투아니아를 단교까지 하면서 강경책을 펴게 되면 당장 유럽연합 그러니까 EU 전체 국가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리 안에도 EU 국가들과 불편한 처지에 놓이는 중국이 EU의 일원인 리투아니아에 대해서 단교까지 한다 그러면 중국은 더 이상 EU하고의 그 외교 자체를 논하기가 어려워질 정도로 경직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리투아니아는 덩치는 작아도 EU 또 북대서양조약국 그러니까 나토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인데요. 여기다가 또 17+1 협의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마냥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경고만 하고 두고 볼 수도 없습니다. 리투아니아가 공식으로 타이완이라는 국호를 쓰면서 무역 대표부를 열게 되면 중국이 그동안 대외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왔던 하나의 중국 원칙이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리투아니아의 길을 EU 내의 다른 국가들도 그대로 따라할 경우에 중국은 그야말로 난감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유럽 사회 분위기는 일단 리투아니아 편입니다. 영국의 안보 전문가이자 영국 더 타임스 칼럼니스트인 에드워드 루카스는 지난 7월 19일 게재된 논평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리투아니아가 베이징 등 이런 독재 정권에 도전하는 유럽 국가들의 모범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중국 문제에 있어서 이익에 좌우돼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리투아니아는 독재 정권에 맞서는 길을 이끌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루카스는 이와 함께 오랫동안 공산당 통치에 시달려온 리투아니아가 어렵게 얻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확고히 지키고 있다 그러면서 인구 300만 명이 채 안 되는 이 작은 국가가 벨로루시 그리고 러시아 등 인근 국가의 반체제 인사들을 보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홍콩인들을 위한 인도적 체류 비자도 제공하고 있다라고 격찬을 했습니다. 독일 공영방송인 도이치벨레의 칼럼니스트인 콘스탄틴 에거트도 리투아니아의 외교 방향은 다른 중유럽 국가 그러니까 헝가리 같은 이런 나라들의 대중국 우호 입장과는 분명히 대조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리투아니아는 다른 공산국가인 러시아하고도 강력하게 맞서는 국가라고 칭찬했습니다. 에거트는 또 리투아니아는 물질적 이익마저 포기하면서 날로 거세지는 중국 정권의 강압적 외교에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리투아니아 용기 있는 행동이 유럽 국가들과 미국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자, 이런 리투아니아의 강단 있고 용기 있는 행동 때문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던 17+1 협의체도 제대로 가동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대유럽 정책 발판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외교 전문지인 더 디플로맷도 리투아니아의 대만 지지는 중국의 유럽 외교에 또 다른 타격이라 그러면서 이로 인해 중국은 당분간 이 작은 나라에서 눈을 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리투아니아와 이 대만 간의 외교 관계 증진에 대해서 미국도 적극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유럽의 파트너들과 동맹국들이 앞으로 대만과의 상호 유익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리투아니아의 용기 있는 결정을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각 나라들은 베이징의 강요 없이 중국과 대만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사실상 중국의 일국 양제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서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 동맹국인 리투아니아와 같은 입장이라 그러면서 중국의 보복 행위를 규탄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초점은 이 리투아니아의 대만 관련 결단이 얼마나 더 확산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11일 이후의 외교를 담당하는 유럽연합 대외사무부의 나빌라 마스랄리 대변인의 말을 빌어서 기본적으로 이번 일은 중국과 리투아니아 양자 문제지만 불가피하게 전체 EU와 중국 관계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마스랄리 대변인에 이어서 EU는 중국을 대표하는 정부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했지만 동시에 대만과 관계를 심화하는 데에도 흥미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EU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은 같지 않다 그러면서 리투아니아의 지지 입장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그렇게도 전 세계를 향해 외쳐왔던 하나의 중국이라는 대원칙도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